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사, 분명히 SEC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 어쨌든 대놓고 리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코인베이스가 대놓고 정식으로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을 했습니다. 말로만 할 줄 알았더니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뭔가 예측이 되시죠? 요 데이터를 그대로 SEC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척을 할까요? 어쨌든 태클을 걸자 치면, 하자를 걸자 치면 언제든지 코인베이스는 SEC에게 덜미를 잡힐 건데, 증권거래위원회, 나스닥 상장사, 코인베이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대형 거래소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XRP를 옹호한다는 건 그만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를 충분히 SEC는 거부하거나 협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그냥 두고 본다는 거 모르겠어요. 얘네들 하는 것들은 보면. 미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2020년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리플랩스를 지원하기 위해 아미커스 브리프를 공식 제출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좀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으니까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자넷 앨런이 배후에 있을 거다. 정확하게 제 생각이 맞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FTX는 자본충들의 놀잇감, 수많은 대중 시민들에게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타당성을 가지고 대중의 소리를 힘에 업어서 마치 그들의 구세주인 양 이렇게 떠오릅니다. 항상 그들이 그래왔듯 정치란 게 어쩔 수 없어요. 타당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 어떤 규칙도 법규도 대중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쨌든 이들은 규제하겠죠. 비트코인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비트코인을 싫어할까요? 어떻게든 그냥 암호화폐 시장을 본인들 틀에 만들려고 할까요? 오늘 좀 제가 잔소리도 심할 것 같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어쨌든 비트코인과 XRP, 그리고 어제 살짝 이야기 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그들의 음모론,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비트코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미국, 영국, 유럽 연합 다 비트코인을 벤 때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근원에는 어쨌든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 위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브래드 갈랭하우스도 이야기를 했고, 크리스 라센도 이야기를 했고, 미 정부도 마찬가지고, 영국 뭐 다 그렇죠. 그런데 그제 정도에 나왔던 데이터예요. 또 이거는 중국은 아주 조용한 침묵을 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이다. 몇 초 만에 이 시장 전체를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XRP는 미국계 회사지만 SEC에서 태클을 걸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XRP는 어쨌든 명확성을 띌 수 있는 단 하나의 코인이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래요. 지금 FTX 사건이 터졌고 그 배후에는 자넷 앨런이 있을 거다. 게리 겐슬러는 그냥 까불이다. 그냥 대외용 바람막이다. 분명히 게리 겐슬러 뒤에는 자넷 앨런이 조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암호화폐 규제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결국 비트코인을 규제하겠다는 거죠. BTC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요걸 하기 전에 분명히 똑똑한 놈 하나가 나와야 된다. 법으로 명시를 한, 어떻게 보면 미국, 영국, 유럽에서 방어할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중국이 많이 보유한 BTC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하나 나와야 된다. 저는 그게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영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비트 흑공에서 빨리 열애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비트 흑공에서 빨리 열애가 돼야 된다. 그 방법은 오로지 명확성을 띄워야 된다. 법적으로 암호화폐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서방 국가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곳들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예요. 개수. 제가 며칠 전에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그거는 노출된 것 뿐이에요. 노출이 되지 않은 비트코인 개수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우려되는 게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 자, 마음 먹고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만 시장에 던져버리면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부르스가 나겠죠. 그걸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자넷 앨런이든 게리 겐슬러든. 자, 그 어떤 시작점에서 어쨌든 FTX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XRP,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그 타당성을 가지고 자넷 앨런은 FTX 붕괴가 전체 암호화 부분에 약점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했다. 강력한 규제를 추진한다. 하겠다겠죠. 자, 그러면 FTX는 또 어떤 전모를 갖고 있나? 어제 영상에 이야기 드렸지만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SBF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FTX의 CEO, MIT 출신. 그리고 게리 겐슬러는 아시겠지만 MIT에서 교수,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가르쳤다. 능글능글하다. 선수다. 프로 선수죠. 프로 선수 거의. 순수 아마추어가 아니라 메이저리그급이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글렌 앨리슨이라는 MIT 경제학부 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캐롤라인 앨리슨이라는 요양반의 딸. 그런데 FTX CEO와 요양반의 딸과 또 사귀는 관계다. 요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큰 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어쨌든 MIT가 걸리죠.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또 MIT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SEC, 그리고 자넷 앨런,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중국, 그리고 지금 노출되진 않지만 잘 보여지진 않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코인베이스에 대놓고 XRP 옹호. 자, 이 슬라이드는 여기까지만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IT는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고, MIT는 영란은행, 영국, 그리고 캐나다 CBDC 관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은 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고, MIT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게리 겐슬러, 샘 뱅크만, 영국 CBDC, 캐나다 CBDC, 그리고 리플과 MIT. 그리고 밑에 보이시죠? 리플은 또 영국 디지털 파운데이션에 이미 합류가 돼 있어요. 세계준비통화,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착착 진행이 돼 가는 것 같아 보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왜 대놓고 코인베이스가 SEC의 규제를 받는 코인베이스가 자꾸 리플에 대한 타당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거는 합리적 타당성. 요게 없으면 그 어떤 법안도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주먹구구가 아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정확히 2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MIT는 지금 FTX 관련이 있죠. 그리고 리플과 파트너십, 그리고 영국 CBDC, 캐나다 CBDC, 그리고 리플은 이미 디지털 파운데이션에 합류.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제 기사입니다. 올해 9월에 이야기를 했었죠. 미 재무부가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겠다고. 그리고 XRP 리플을 메인 참여 기관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시티은행과 웰스파고, 기타 금융기관이 연방준비은행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달러 파일럿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달러가 미국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리더로 남아 있는데 충분한 도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6월 발간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디지털 달러의 생성이 세계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로서의 미 달러 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CBDC는 초기 단계에 있고 메이저 기관, 메인 기관이 어쨌든 XRP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MIT, 비트코인 중국 보유량, 그리고 자넷 앨런, 게리 겐슬러, 그리고 FTX, 그리고 규제, 그리고 MIT는 영국과 캐나다 CBDC, XRP는 이미 영국 디지털 파운데이션에 합류. 자, 그리고 오늘 웰스파고와 시티그룹,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 여기까지. 자,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을 한번 알아볼까요? 골드만삭스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HSBC까지. 자, 그런데 이미 2022년 8월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HSBC 이들은 XRP를 디지털 통화로 분류했다. 그리고 시티뱅크, 리플의 파트너 보란테의 볼페이와 파트너십 관계를 확장했다. 자, 대놓고 XRP를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왜 그럴까요? SEC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왜 SEC가, 왜 미 재무부가 리플을 묶어놨을까요? 잠금 장치를 해놨을까요? 그 선택과 그 생각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어쨌든 시장의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줍니다. FTX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어쨌든 그 무기를 가지고 자넷 앨런은 암호화폐를 규제할 거다. 규제를 하게 되면 찌질이 코인들, 말도 안 되는 코인들 전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9,000여 개의 코인이 필요가 없다. 결국 다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리고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 디지털 달러, 미국은 그들의 빚을 전쟁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항상 역전시켰다. 없애버렸다. 기축통화국의 권력은 그만큼 크다.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미국이 인정을 할까요? 중국이 저렇게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킬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에 대항할 만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XRP를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제 영상을 한 10개 정도 선택하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 행정부, 자넷 앨런, 게리 겐슬러, 브래드 갈령 하우스, 이들이 생각하는 미래,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미래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꿈과 우리들의 꿈이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겠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돈을 벌기 위해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해라. 지금 여러분들은 비록 투자지만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리또 속이라고 하고 또 리플 사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은 일단 빚, 부채, 그리고 블록체인, CBDC, 디지털 화폐, 기축 통화의 위험, 그리고 NFT,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코인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코인은 XRP. 요놈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CBDC는 중앙정부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 금융기관, 비정부 기관이죠. 그리고 중앙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이 세 곳의 트라이앵글에서 나올 수 있는 게 CBDC.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지킨다. 비정부기관, 금융기관들은 홍보, 유통, 마케팅, 그리고 하나의 민간 기업에서 그 모든 프로토콜을, 시스템을 처리한다. 각국에서 CBDC를 개발한다고 난리죠. 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선택하는 CBDC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금융의 80%, 모든 유통의 90%는 결국 미국에서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1년여 동안 주구장창 그냥 리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왜 비트TV가 주구장창 요놈 하나만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 돈으로, 차트로,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세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자존감 떨어지는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결국 이 기다림을 참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잘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자꾸 빚내지 말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을 백만장자로 만들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의 XR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 또 제가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또 길면 여러분들 지루하시고 짜증 내시니까 짜증은 내지 마세요. 제 영상 들으시면서 전 항상 여러분들이 아침 7시 10분이 기다려지고 웃게 해주고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루가 즐겁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면 좋은 곳에 또 많이 쓰세요. 그래야 또 좋은 돈들이 들어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